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 읽는 청소년 지도사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책을 읽는 시간이 유난히 오래 걸렸습니다. 교회 장로인 저에게 석가모니의 자비, 측은지심, 보살, 명상이라는 말들이 썩 달갑게 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7주, 20시간의 교실 교육으로 구글 천재들을 감동시키고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저를 이제 지속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글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내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나 말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명상 기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노력하고 있는 행동,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0년이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궁극적인 목표가 같아서일까? 책의 연습 내용 중에 제가 가진 종교와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명상 실행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익혀보도록 하고요.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을 중심으로 책을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제가 일하고 있는 청소년 분야에서 평화가 깃들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력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글 1, 2, 감수의 글, 들어가는 글 순으로 살펴보고요. 1장에는 당신의 감정을 관리하라, 감성지능과 그 개발법. 2장에서는 숨쉬기에 목숨을 걸어라, 마음 챙김 명상의 모든 것. 3장에서는 일상이 학교다, 마음이 스승이다, 마음 챙김의 이점을 좌성공간 너머로. 4장에서는 저절로 자신감이 눈뜨는 순간 자신감을 키우는 자기 인식의 힘. 5장에서는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자기 통찰력 개발. 6장에서는 내 안에 심지의 불을 붙여라, 자기 동기부여 기술. 7장에서는 공감과 브레인 탱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한 공감 능력 개발. 8장에서는 일과 인간관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리더십과 사회성 기술. 9장에서는 전 세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내면 검색 뒷이야기.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차드 맹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구글의 엔지니어로서 정말 유쾌한 친구, 졸리 굿펠로우라는 닉네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전혀 새로운 감성지능 강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명 내면 검색, 그러니까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7주간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내면 검색 수업의 효력이 입증되자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차드 맹탄이라는 사람은 좀 엉뚱하긴 한데요. 세계 평화 페스티벌의 후원자이며 수많은 기술 벤처 기업들의 자문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천글 첫 번째 데니얼 골먼이 얘기했는데요. 주요 핵심 내용은 구글의 선물 하나를 세상에 공짜로 내어놓았다. 자, 요 내용이 주요 핵심 내용이고요.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구글의 이력서라도 들이밀려면 최고 수준의 SAT 점수가 필요하다. 6페이지에 또 보니까 그 자리에 모인 구글의 청중들은 아마 그때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IQ가 가장 높은 그룹들이었을 것이다. 저도 느꼈는데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재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존 카바진이 추천의 글 두 번째를 썼는데요. 9페이지에 봅니다. 마음 챙김을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며 나를 초대했다. 거기에는 그가 세계적인 명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사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전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자, 13페이지에 보면 마음 챙김이란 어딘가 다른 곳에 도달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있는 곳에 온전히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의 자기 존재와 인식의 힘을 깨닫는 문제이기 때문에 맹의 프로그램은 사실 검색이라기보다는 발견에 더 가깝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자체이며 우리가 세상의 작지만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게 될 때 전체는 이미 변화
다 모두가 된다라는 추천의 글을 써줬습니다. 감수글입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적어주셨는데요. 17페이지에 보니까 멍청이 앉아서 하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명상 세계를 눈에 선이 보이게 만들고 명상을 실생활에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놀랍다. 19페이지입니다. 난 보통 책은 30분이면 한 권을 끝내는 고약한 습성이 있지만 이 책은 2번, 3번 메모를 해가면서 읽었다. 자, 들어가는 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나는 엔지니어가 내면 검색 교육을 담당하는데 의외로 이점이 있다. 첫째, 나는 의심이 아주 많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감히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둘째, 구글의 초창기 엔지니어로서 오랜 기간 일해왔기 때문에 나는 제품을 만들고 팀을 관리하며 보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성지능의 방법을 적용해본 경험이 풍부했다. 셋째, 나의 공학적 두뇌는 전통적인 명상 언어가 주는 가르침을 나처럼 지극히 실용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 25페이지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 남의 말을 훨씬 잘 듣고 자신의 결정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상과 현실을 구분할 줄 알게 되어 모든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26페이지입니다. 수업을 통해 슬픔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지요. 26페이지입니다. 나 자신과 세상을 더 따뜻하고 깊은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1장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관리하라. 감성지능과 그 개발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감성지능을 피터 셀로이베이와 존 디 메이어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기분,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 사이를 구분하며 이 정보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36페이지입니다. 데니얼 골먼은 감성지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학습되는 능력. 40페이지입니다. 바크만의 연구 제목은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1등한다. Nice guys finish first. 40페이지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기본적으로 아주 불행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불행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행복하다. 자연스럽게 매사 유쾌해졌고 심지어는 유쾌하다라는 말이 구글에서 내 직함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정말 유쾌한 친구로 통한다. 41페이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동료의 행복이다. 42페이지입니다. 최적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감성지능을 개발하는 목적은 스스로를 최적화하며 이미 할 수 있는 것보다 한층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46페이지입니다. 존 카밭, 마음 챙김을 특별한 방식으로, 즉 의식적으로 비판단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한다라는 것은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마음 챙김이 뇌로 하여금 더 많은 회로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임을 암시합니다. 2장입니다. 숨쉬기에 목숨을 걸어라. 마음 챙김 명상의 모든 것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명상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특별한 종류의 정신적 과정에 익숙해지기 위한 정신훈련의 일종이 된다. 59페이지입니다. 명상을 뜻하는 티베트어는 곰으로 이는 익숙해지다 또는 습관이 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최초의 불교 경전에 기록된 언어인 2600년 된 팔리어에서 명상을 가리키는 말은 바바나로 이는 작물을 심는 상황을 표현하는 경작하다를 의미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마음 챙김은 주의력과 메타 주의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능력을 훈련시키는데요. 먼저 주의력은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마음이 뭔가를 명확하고 생생한 형태로 움켜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타 주의력은요. 주의에 대한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메타 주의력이란 주의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신의 주의가 곁길로 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서도 청명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며 우리는 곧 즐거워진다. 65페이지입니다. 마음 챙김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유, 즉 목적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목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 행복감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와 유익을 위해 감정지능을 개발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세계 평화나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과정 모델인데요. 책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애로운 할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사랑하는 할머니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애로운 할머니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은 모든 면에서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분에게 우리는 완벽한 존재이며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우리의 잘못에 무지하다는 말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에게 해가 될 행동을 묵인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때로 할머니는 엄하게 꾸짖으며 우리가 큰 말썽을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할머니에게 우리는 완벽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명상 중에 소리, 생각 또는 신체 감각의 주의를 빼앗기는 경우에 집중 방해 요소들을 상대하기 위한 4가지 단계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1단계가 인정하기, 2단계가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경험하기, 3단계가 반응해야 한다면 마음 챙김 상태를 유지한다. 4단계가 그냥 내버려 둔다 순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명상과 과학 사이에는 최소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탐구 정신을 매우 중시합니다. 첫째, 많은 명상은 자기 발견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내면 세계를 넘어 외부 세계로 확장됩니다. 81페이지입니다.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하지 않을 때도 불룩 튀어나온 근육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명상 훈련을 많이 하면 그냥 빈둥거릴 때도 평온함, 청명함, 기쁨의 강력한 정신적 근육들을 갖게 됩니다. 82페이지입니다. 마음 챙김이 주의력과 뇌 기능으로부터 면역성과 피부병에 이르는 거의 모든 것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마치 맥가이버의 다용도 칼과 같습니다. 3장입니다. 일상이 학교다. 마음이 스승이다. 85페이지입니다. 방황하는 주의력을 자주적으로 계속 돌려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판단력, 인격 그리고 의지력의 뿌리입니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신의 주의가 호흡과 같은 중립적인 것을 향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다면 그 외에 어떤 것에도 주의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호흡의 주의를 고정시킬 수 있다면 수업이나 회의도 훨씬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고급 음식 명상이라는 내용인데요. 모든 음식을 진귀하고 비싸다고 여기면서 그것에 가능한 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95페이지입니다. 난 이 사람을 안 지 6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친구가 되었습니다. 반면 수개월간 겨우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일해온 동료와는 서로 남남으로 지내기도 하죠. 96페이지입니다. 경청은 마술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막연히 위협적인 저 밖의 실체에서 친밀한 경험으로 이윽고 친구로 바꿔놓죠. 이렇듯 경청은 듣는 사람을 부드럽게 변화시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몇 분간 그들에게 온전한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마음 챙김 대화의 3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음 챙김 듣기, 두 번째가 루핑, 세 번째가 디핑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마음 챙김 어떻게 연습을 지속시켜야 할까? 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를 구하세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하세요.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씩 호흡하세요. 이게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집중형 주의와 개방형 주의 마스터하기. 집중형 주의는요. 선택된 대상에 강력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개방형 주의는요. 마음이나 감각에 들어오는 어떤 대상이라도 기꺼이 맞아들일 의지가 있는 주의력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집중형 주의와 개방형 주의의 공통적인 중요 특징은요. 첫 번째, 강력한 메타주의, 두 번째, 주의력의 명료함과 생생함, 세 번째, 두 명상 모두 노력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4장입니다. 저절로 자신감이 눈뜨는 순간, 자신감을 키우는 자기인식의 힘. 124페이지입니다. 감정 능력이란 감정 지능에 기초한 능력으로 뛰어난 업무 성과에 동인이 되는 힘이 됩니다. 데니얼 골먼은 감정 인식, 정확한 자기 평가, 자신감을 감정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자신감은 자만심이 아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자아와 관련하여 유연성을 갖게 된다. 필요할 때는 자아를 집어 올렸다가도 남에게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필요할 때는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정도로 겸손하려면 아주 깊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신감의 유일한 원천은 깊은 자기 이해와 뻔뻔한 정직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자신감이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감정 인식, 정확한 자기 평가, 그리고 자신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자기 인식과 마음 챙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인식은 데니얼
데니얼 골몬이 얘기했는데요. 요동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기 반성적 태도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모드를 자기인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음 챙김은 존 카바찐이 얘기했는데요.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의도를 가지고 현재의 순간에 비판단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마음 챙김에 기초한 정신 연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습이 몸 스캔, 감정 스캔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연습이 일지 쓰기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마음 챙김 연습을 충분히 하면 감정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존재하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 즉 나는 존재한다에서 나는 느낀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작은 통제도 더 큰 통제도 없다. 그것이 가장 작은 통제인 것은 자기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면서 자기 이외의 다른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것이 가장 위대한 통제인 것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에 그걸 해내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일보다 큰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야기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데니얼 골먼은 5가지 자기조절 감정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제력, 신뢰성, 양심, 적응력, 혁신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화와 분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는 우리가 앵거라고 얘기하고 분개는 인디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는 무력감에서 나오고 자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분개는 힘에서 나오고 감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간디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불의와 싸우거나 대규모 행진을 주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고통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든 그 생각을 처리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상대하는데 매우 유익한 4가지 일반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이 먼저 고통스럽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불쾌한 기분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세 번째는 괴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생각을 친절과 유머로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감정 촉발 인자를 상대하기 위한 시베리아 북부철도 연습인데요. 1단계 멈춘다, 2단계 호흡한다, 3단계 주목한다, 4단계 반성한다, 5단계 반응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수피교 시인 룸이라는 사람이 여인숙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마치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 손님을 맞는다. 기쁨, 우울, 비열함, 그리고 순간적인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라. 설사 그들이 슬픔의 떼거리여서 그대의 집을 가구 하나 안 남기고 몽땅 쓸어버린다 해도, 설령 그렇다 해도 한 분 한 분 정중히 모셔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수치심, 적개심, 이분들을 문 앞에서 웃으며 맞고 집 안으로 극진히 모셔라. 오는 손님은 누구에게든 감사하라. 그들 하나하나는 저 멀리 그대의 길잡이로 파견된 분들이니까. 187페이지입니다. 토니 쉐이의 3가지 유형의 행복입니다. 쾌락, 열정, 더 높은 목적이 행복의 3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입니다. 3가지의 동기부여 연습입니다. 첫 번째가 공조, 두 번째가 상상하기, 세 번째가 회복력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공조라는 말은요, 내가 하는 일을 자신의 가치 및 더 높은 목적과 조화시킨다는 의미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몰입입니다. 데니얼 골먼은 몰입을 궁극의 동기부여인자로 평가했습니다. 칙센트미하이가 발견을 한 건데요. 몰입은 최고 성취의 상태라고 합니다. 몰입은 활동 그 자체를 위해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 자아는 사라지고 시간은 날아간다. 모든 행동, 움직임, 생각은 마치 재즈 연주를 하는 것처럼 불가피하게 이전의 행동, 움직임, 생각으로부터 이어진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전 존재
문제가 투입되며 이때 자신이 지닌 능력과 기술이 최대한으로 활용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율, 숙달, 목적입니다. 자율은 자기 삶을 주도하고픈 욕망, 숙달은 뭔가 중요한 것에 점점 더 능숙해지고 싶은 욕구, 목적은 자신보다 더 큰 뭔가를 위해 일하고 싶은 열망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나의 이상적인 미래를 광고하고 다니면 좋은 이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에 대해 많이 할수록 그것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상적인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다닐수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열망이 이타적인 성격일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우려 몰려들 것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회복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적인 평온, 감정적 회복력, 인지적 회복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저는 선수 생활 중에 9,000번 이상 슛을 놓치고 거의 300회의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또 제게 주어진 결정적 골 찬스를 26번이나 날렸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이건 그 유명한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성공은 99%가 실패다. 소이치로 혼다라는 일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성공률을 높이고 싶다면 실패율을 2배로 늘려라. 토마스 왓슨이 얘기한 겁니다. 실패를 싫어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현실적인 일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어리석다고도 느껴봐야 한다. 전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책임자인 네이선 미어몰드가 한 이야기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낙관주의의 학습 3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의 강력한 부정적 편향을 인식하는 것, 두 번째 마음 챙김, 세 번째 변화가 되겠습니다. 7장 공감과 브레인 탱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한 공감 능력 개발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거울 뉴런입니다. 다른 동물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자신이 직접 그 행동을 할 때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뇌세포를 말합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연민입니다. 연민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의 라틴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공감이 꼭 상대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지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에서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정중하게 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어떤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환영할 수 있는 것이 교양 있는 지성의 증거이다. 공감하면서 반대하는 것이 이와 흡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세련된 지성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런 통찰은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석가모니가 사람의 마음은 그가 자주 생각하는 것을 향해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공감은 신뢰를 쌓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상호 교류할 때 사람들은 주목받고 이해받는다라는 느낌이 커집니다. 이때 안정감이 느껴지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신뢰하기 쉽게 됩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경영 코치인 마크 레서가 코칭 멘토링 사이클 5단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신뢰를 쌓는다. 두 번째 단계가 경청한다. 루핑과 디핑을 통해서 세 번째 단계가 자유롭게 생각대로 답할 수 있으며 깊이 있는 질문을 한다. 네 번째 단계가 피드백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 단계가 서로 힘을 합하여 선택의 여지와 행동 방법을 만들어낸다. 234페이지입니다. 패트릭 렌시오니의 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원리의 5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단계가 결과에 대한 부주의, 두 번째 단계가 책임 회피, 세 번째 단계가 헌신의 결여, 네 번째 단계가 갈등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단계가 신뢰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렌시오니의 취약성에 기초한 신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팀원들이 자신의 취약점 노출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서로의 의도를 믿을 때 형성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 노출을 꺼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되지 않으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결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됩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카렌 메이 박사의 신뢰 구축 요령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의 미심쩍은 점을 일단 선의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뢰가 신뢰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회의 진행 시 세 가지 가정 연습입니다. 첫 번째,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증명될 때까지는 더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 모였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 위와 같이 가정했으므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증명될 때까지는 누구도 숨은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위와 같은 가정 하에 있으므로 각자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증명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다 합리적이다고 가정하라는 내용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감하며 듣는 능력 강화를 위한 네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 마음 챙김. 두 번째, 친절. 세 번째, 호기심. 네 번째, 연습이 되겠습니다. 칭찬의 기술 245페이지입니다. 칭찬은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과정 칭찬을 들을 때 성장 사고방식, 즉 우리의 능력은 열정과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성공은 헌신과 노력의 산물이라는 믿음을 강화하게 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마크 레서의 정치의식 개발 연습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을 지지하고 고무할 협력자, 멘토 그룹들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라. 두 번째, 조직의 바닥에 흐르는 저류를 읽어보아라. 세 번째, 자신의 사리사욕과 팀의 이익, 조직의 이익을 구분하라. 마지막으로 자기 인식 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개성과 상호작용의 그물망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라. 252페이지입니다. 공감 능력 개발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공감 능력은 우리 뇌에 미리 내장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 능력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것이다. 8장 일과 인간관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리더십과 사회성 기술 266페이지입니다. 만약 하나의 경영서만 읽어야 한다면 그 책은 바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5 리더십입니다. 감정적 겸손, 인지적, 그 다음에 동기부여적, 연민, 야망. 자, 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영향력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확대시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자, 280페이지입니다. 존 가트만이 결혼 생활이 성공하려면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것보다 최소 5배는 많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마법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부간에 진행되는 15분간의 대화 속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만으로 이들의 결혼 생활이 10년 안에 파경을 맞을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영향력의 크기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4가지 단계의 계획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에게 이미 영향력이 있음을 인식하라. 두 번째, 자신감을 강화시켜라. 세 번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데 디딤돌이 되라. 네 번째, 더 큰 선에 기여하라. 2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대화를 진행하는 5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3가지 대화를 거쳐 준비하라. 내용 대화, 감정 대화, 정체성 대화. 2단계, 문제 제기 여부를 결정하라. 세 번째 단계, 객관적인 제3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라. 네 번째 단계, 그들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연구하라. 5번째 단계, 문제를 해결하라 순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2가지 중요한 통찰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핵심 통찰은 영향은 의도가 아니다. 두 번째 핵심 통찰은요. 모든 어려운 대화는 내용과 그에 수반되는 결정 외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297페이지입니다. 이메일은 뇌가 발신자의 감정 맥락을 인지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뇌는 그 빠진 정보를 흔히 부정적인 쪽으로 날조하며 무의식적으로 그 날조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합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맹의 환각 버섯 주문.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이해하라. 그들을 용서하라. 그들과 함께 성장하라. 9장입니다. 전 세계 평화가 깃들길 바라며 내면 검색 뒷이야기 306페이지입니다. 쉬운 세계 평화 3단계. 첫 번째 단계, 나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 명상을 과학의 한 분야로 만든다. 세 번째 단계, 명상을 현실의 삶과 융합시킨다. 31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명상을 운동처럼 하겠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걸 적어봤는데요. 명상의 특징,
네 가지 요 특징이 있으면 명상을 운동처럼 쉽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명상이 유익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명상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기업들도 명상이 비즈니스에 이롭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돈까지 내주면서 명상을 장려하는 회사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누구나 다 물론 명상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 자, 나가는 글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게으른 보살이라는 제목인데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위대한 측은지심으로 매일 세상을 구하겠다라는 열망을 품어라. 하지만 성취를 위해 애쓰지 마라. 그저 마음 가는 일을 하라. 열망이 강렬하고 측은지심이 꽃피울 때는 마음 가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므로 그러므로 그대 지혜롭고 인정 많은 존재여 한껏 즐기면서 세상을 구원하라. 자, 오늘은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쉽지 않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이 책이 전체적으로 좀 리뷰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